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입니다. 최근 IT 커뮤니티에서 삼성 갤럭시 S22의 GOS 이슈가 엄청 많이 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GOS 이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으며 타 제조사들은 과연 이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벤치마킹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GOS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게임 최적화 서비스인 거죠. 뭐 이게 갤럭시 S7부터 탑재가 됐었는데 왜 지금 S22에 와서야 문제가 됐냐. 이 갤럭시 22를 출시하면서 이 GOS가 핸드폰의 성능을 과도하게 제한을 했기 때문이에요. GOS,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잖아요. 말 그대로 게임 성능만 제한을 하면 되는데 다른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심지어 인터넷 브라우저 그리고 원 UI 홈까지 시스템 전반적인 앱부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앱까지 모든 성능을 다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해서 구매한 S22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갤럭시 A52 뭐 수년 전에 나온 아이폰 7만도 못한 성능을 보여줘가지고 큰 이슈가 됐어요. 이런 GOS의 문제점은 GOS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에 있는 앱들을 대상으로 성능이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능 제한에서 벤치마킹 시스템은 빠져 있었다. 그래갖고 이번에 킥벤치에서 이 갤럭시 S22를 퇴출을 하면서 훨씬 더 크게 이슈가 된 국내에선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삼성이 뭐 100번 잘못했죠. 근데 살펴보면은 삼성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그냥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뭐 삼성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이슈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 스마트폰 시스템이나 그리고 벤치마킹 시스템 그리고 타 제조사는 어땠는지 이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이 왜 일어났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삼성 갤럭시 노트 7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노트 7에서 이제 배터리 발화 사건으로 인해서 삼성이 큰 피해를 보고 엄청나게 물건들을 회수해서 손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삼성은 이런 노트 7 발화 사건 이후로 굉장히 안전에 극도로 민감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이번 GOS 이슈가 터지고 삼성이 가장 처음으로 변명으로 말한 건 사용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 소비자의 안전과 이 GOS는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최근 스마트폰 하드웨어 경쟁에서 조금 배경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애플이 애플 실리콘이라는 걸 개발을 하면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매우 크게 상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퀄컴 칩이나 삼성 엑시노스 칩과의 성능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어요. 근데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진영 사이에는 원래부터 하드웨어 성능 차이도 조금 있었지만 특히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인해서 아이폰이 항상 우세한 성능을 보여줬었어요. 그거를 억지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하드웨어 성능을 끌어올려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서도 격차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심하던 이제 퀄컴이랑 삼성은 삼성의 4나노 공정, TSMC의 4나노 공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칩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번 갤럭시 22에 탑재된 퀄컴 스냅드래곤 8 시리즈예요. 그래서 극한으로 이게 성능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 13에 들어간 A15 바이오닉 수준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성능은 올라왔지만 발열하고 전력 소모는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발열이 많이 되게 되면은 핸드폰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핸드폰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배터리 인근의 온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배터리의 안전, 배터리가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바로 온도 관리예요. 그 쿨링 부분에 있어서 제조사가 하드웨어를 해결할 수 없다면은 당연히 소프트웨어 쿨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GOS의 과도한 시스템 개입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도하게 발열이 나는 걸 막으려면 벤치마크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이 GOS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아줘야 되잖아요. 이 소비자가 킹받는 부분이 이거예요.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막상 벤치마크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는 GOS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되게 킹받죠?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삼성이 100번, 200번이고 잘못한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업계의 관행을 생각해 보면은 삼성이 이럴 수도 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사실 이 벤치마크라는 게 예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일단 이 벤치마크 어플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은 뭐 얼리 어댑터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외신들에서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해당 점수가 나오면 이 점수를 가지고 다른 기기들과의 성능을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마케팅과 판매량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벤치마크 점수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벤치마크 성능이라는 게 실제로 스마트폰 성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냐? 그건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성능이라는 게 애플과 안드로이드 기기를 보면은 비슷한 성능임에도, 하드웨어 성능은 비슷해도 똑같은 어플을 실행시켰을 때 애플에서 훨씬 더 부드럽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기기라고 쳐도 실행하는 어플이 어디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실행하는 핸드폰이 어떤 세팅으로 되어 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내는 퍼포먼스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어플마다도 다르고 핸드폰마다도 다른, 정말 측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이 벤치마크 시스템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어플을 가지고 점수를 측정을 해주니까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실제 사용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인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평가 미터로 실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인식하고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판매량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 이 벤치마크 시스템은 결코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이 벤치마크 조작은 제조사들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는 스킬이었어요. 그리고 이 벤치마크 조작은 역시 중국이 선도를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아는 중국 제조사들은 대부분 이 화려한 벤치마킹 조작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포, 비보, 샤오미, 화웨이, 뭐 리얼미까지 해갖고 원플러스도 있고, 얘네들도 전부 다 이제 벤치마크 조작 경력이 있습니다. 이 벤치마크 조작의 가장 기본적인 수법은 벤치마크 어플을 켰을 때 벤치마크 앱이 켜졌다, 온도 제한을 해제하고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벤치마크 앱을 돌리면 막 온도가 60도, 70도, 80도 이렇게 올라가도 핸드폰이 멈추지가 않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법이고, 일단은 화웨이나 샤오미, 오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벤치마크 앱을 실행하면은 동작할 수 있는 어떤 코드를 짜갖고 하드 코딩을 해가지고 탑재를 해놨어요. 그 정도로 이제 벤치마크 조작이 진심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최고봉은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샤오미 이름으로 된 스마트폰을 안투투에서 성능을 돌리면은 벤치마크 점수가 뻥튀기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화웨이 폰을 가지고 있는데 안투투에 점수 돌렸을 때 점수가 만점이 나왔다. 근데 이 화웨이 폰의 이름을 샤오미로 바꿔가지고 안투투에 돌리면 뭐 12,000점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작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적발이 됐었고요. 심지어 중국의 이제 AP 칩 제조사인 미디어텍에서는 하드웨어 단위로 이런 벤치마킹 조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들켰을 때가 더 과간이었는데, 이걸 들키니까 이게 업계 관행인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정말 굉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했었죠. 그래서 이번 GOS 이슈를 통해서 삼성이 이제 벤치마크 조작을 하다 걸려서 긱벤치에 퇴출됐다, 뭐 이런 이야기만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 긱벤치에서 퇴출된 이유는 벤치마크 치팅이라기보다는 이제 GOS가 어떻게 보면 성능 제한을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잖아요. 거기에 이제 벤치마크 앱이 긱벤치가 의도적으로 제거가 됐다라는 의심이 있어서 제거가 된 건데,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GOS는 의도적으로 벤치마크 치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어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제조사들이 치팅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양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GOS에서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리스팅할 수 없었던 이유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벤치마킹 시스템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마케팅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크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업계 관행이죠. 그런 벤치마크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제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치팅을 할 정도로 이제 삼성의 제조사인 뭐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데서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GOS에서 벤치마킹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뺀 삼성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하지만 이걸 소비자들이 이해하길 바라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음식점에 가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잘 먹어도 음식점의 위생이 안 좋으면은 위생이 안 좋다고 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업주가 우리 이렇게 하는 게 관행인데 뭐가 문제냐 라고 말해도 소비자가 그걸 이해해줄 그런 의무는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GOS 이슈가 이렇게 커질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이 의도적으로 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벤치마크 치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배경과 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GOS 이슈가 불거진 데는 저는 삼성의 잘못된 대응이 이 문제를 더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GOS가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인데 왜 게임 위의 앱들을 제한했으며, 그리고 이런 해당 앱들이 성능이 제한되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명쾌하게 유저들에게 답을 못 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냥 안전이라는 그냥 명목, 허울 좋은 명목 하나만 대놓고 소비자들을 설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노태문 사장이 사과를 하는데 소비자들한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임직원들한테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GOS 이슈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게 잠수함 패치로 업데이트가 되어갖고 뭐 교묘의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뭔가 이 GOS 관련 이슈에 약간 찝찝한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계속적으로 좀 가중시키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들의 좀 민심을 살펴보면은 유저들이 원하는 게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냥 GOS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이거 해제해갖고 내가 최고의 성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만 내놓으면은 그냥 그 정도의 상식적인 대응만 소비자들은 바라고 있는데 그 정도의 상식적인 대응도 지금 안 해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삼성에서 이렇게 미적미적 안일하게 대응을 할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되게 웃기게도 이 GOS 이슈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굉장히 좀 말이 많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화제가 돼갖고 외국에서도 좀 많이들 이렇게 화제가 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외 대형 IT 유튜버들이 이 GOS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레딧 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에서도 이 GOS 이슈에 대해서 별로 글과 코멘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슈가 되는 약간 뭐 찻잔 속의 태풍 같은 그런 이슈인 거죠. 과연 이 GOS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만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슈였다고 해도 삼성에서 과연 이렇게 대응을 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상당히 퀘스천이 남고, 사실 국내에서는 이 갤럭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대체제가 없거든요. 뭐 아이폰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 안 써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갤럭시 안 쓰듯이. 결국 뭐 갤럭시 쓰는 사람이 옛날에 LG폰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국내에서 사실 안드로이드 폰도 뭐 삼성폰 이외에는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잡은 물고기라고 이렇게 막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킹리적 가심으로 드는데, 뭐 어쨌든 저도 굉장한 산바로서 삼성 제품을 집에 싹 도배해놓고 쓰는 입장으로선 이번 이슈가 사실 그렇게 달갑지는 않네요. 어쨌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람에서 안녕.